되게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제가 봤을 때 서프라이즈로 좋습니다. 올해도 접니다 하면서 1월에 밝히실 것 같아요. 자, 보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좌표계라고 해? 이렇게 생겨먹은 걸. 직교좌표계라고 하죠. 그럼 이제 이 직교좌표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점의 위치가 x, y, z다 라고 하면 이때 x축으로 x칸만큼 그리고 y축으로 y칸만큼 그리고 z축으로 이렇게 z축만큼 z칸만큼 이렇게 이동한 걸 한꺼번에 쓰면 요 3차원 어떤 좌표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직교좌표계인데 이 놀랍게도 이 직교좌표계는 어떤 성격이 있느냐. 첫 번째, 요 직교좌표계는 이게 알아보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 극도로 불편합니다. 자, 당연히 이 계산은 뭐 어떤 종류의 계산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뭐 간단한 사칙연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아까 슬쩍 언급했던 미분방정식 풀이나 아니면 3차원 중적분 같은 걸 할 때 저 직교좌표계는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양자역학에서는 직교좌표계가 아니라 극좌표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를 요렇게 그 극좌표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선 첫 번째 1 원점에서 원점이라기보다는 지금 여기 원점이 어디냐면 여기 있죠. 원점. 자, 그럼 이 원점엔 사실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원자의 누가 있겠어요? 이 원점에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보통 누가 있겠어요? 여기 원점에. 원점에 보통 누가 위치하겠어요? 바로 핵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내가 그 위치하고 있는 이 위치를 언급하려고 한 이 자리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전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극좌표계의 첫 번째 좌표는 뭐냐면 바로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 그걸 R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에서 요 전자까지 짜잔 요 거리를 R이라고 하자. 좋아. 그 다음 그러면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를 R로 두면 요 R에 정의역은 어디서 어디가 되겠어요? 0에서 무한대. 바로 그냥 음수만 안 되면 되겠죠. 음수만 안 되면 좌표 평면 위에 모든 점을 다 표현할 수 있겠지.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지축에서의 위도. 그걸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시터라고 쓸 거예요. 지축으로부터의 위도. 그러면 어디서부터? Z축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의 요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차원에 있는 모든 점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요 위도 시터의 정의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면 되겠죠? 360도. 3차원에 있는 모든 점들의 위치를 표현하려면 저 시타를 몇 도에서 몇 도까지로 정하면 모든 위치들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0에서 2파이. 바로 0에서 파이까지겠죠. 아 반대편으로 가는 건 생각 아니겠. 무슨 말 알겠죠? 자, 시타가 0이다. 무슨 극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극입니까? 시타가 0이다. 무슨 극? 지구로 얘기해. 비유하자면. 북극을 얘기하는 거고. 파이면은 남극을 얘기하는 거겠죠? 맞네.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의 모든 위도를 표현할 수 있으려면 0에서 파이까지는 되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 위도를 사실 어디서도 이 말을 쓰냐면은 지구과학에서도 위도란 말을 쓰죠. 지구과학에서는 위도의 기준이 어디예요? 적도죠. 적도를 0도로 두죠. 그래서 북쪽을 북이 90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북극을. 남쪽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남극 쪽은 남이 90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지구과학에서는 위도의 기준이 적도인데 수학에서는 위도의 기준이 어디다? 수학에서는 위도의 기준이 Z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위도의 정의역은 0에서 파이까지다. 됐죠? 그럼 세 번째는 바로 X축에서의 위도 아니면 뭐겠어요? 경도. 걔를 파이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걔는 정의를 하느냐? 우리가 그 위치를 표현하고 싶은 점의 좌표를 x, y, z라고 했죠. 이때 p 다시를 정의합니다. 그 p 다시는 좌표가 x, y, 0. 그래서 왜 그 수학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뭐 사형이다 이런 말을 쓰죠. 사형. 뭐 사형 혹은 정사형 뭐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원래 필요한 좌표에서 Z축을 빼고 남은 그 위치를 P'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경도는 어디? 요 X축에서 떨어진 각도 얘를 경도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구과학에서도 경도가 있죠. 지구과학 경도의 기준은? 영국에 있는 어떤 천문대가 경도의 기준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수학에서는 X축을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가 어떤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X축으로 몇 칸, Y축으로 몇 칸, Z축으로 몇 칸 이래도 되지만 원점에서부터 이 위치까지 거리가 얼마다? 그럼 그 거리에 대해서 거리를 표현해주는 방향 벡터에 대해서 Z축에서 몇 도다. 그 다음 X축에서 몇 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도 이 한 점을 규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요. 그래. 좋아. 이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경도의 정의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잡으면 모든 점들을 다 표현하겠습니까? 0에서 2파이. 바로 이 경도는 0에서 2파이까지입니다. 그러면 3차원에 있는 모든 점들을 표현할 수 있겠죠. 아이고. 그래서 이때 간단한 그 수학을 활용하면 자, 여기 직각이죠. 여기 직각이죠. 그럼 여기가 r 코사인 시타가 될 건데 맞아요? 예. 아니 다시 여기 요 z 좌표가 r 코사인 시타가 될 건데 그죠?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는 얘는 r 사인 시타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겠죠? 네. 같겠죠? 요 길이하고 여기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직각이라고 할 때 요 x 좌표는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바로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그럼 y축은 또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r sin 시타 sin 파이. 간단한 기하학을 활용하면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다만 저걸 활용하는 구체적인 계산까지는 하진 않을 거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됐죠? 예. 좋아, 좋아. 그러면 좌표를 변환함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내용도 덩달아 붙게 되냐면 이 바로 최적소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자, 최적소가 원래 정의가 뭐였죠? dx, dy, dz였죠? 네. 근데 얘가 x, y, z를 쓴다는 건 무슨 좌표계라는 뜻이에요? 직교좌표계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직교좌표계를 뭐로 바꾸어 쓰겠다고요? 지금부터 극좌표계로 바꾸어 써서 좌표를 어떻게 r 시타 파이로 바꿔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 최적소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r 제곱 사인 시타 d r d 시타 d 파이 이렇게 바뀝니다. 저렇게 바뀝니다. 저렇게 바뀝니다. 좋아. 어떻게 된 거지? 호세가 보고 있진 않겠지. 설마 하니. 서울 가서 그래요. 그럼 호세는 뭐 가족끼리 간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아, 그래요? 희건이 왜 따라가죠? 왜? 네? 희건이도 같이 서울 보는 거야. 지우 따라가죠, 왜? 저요? 저갈 뻔했었어요. 왜요? 진짜로요? 아니요. 그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스키장 간대요. 따라가서. 스키장 간. 1월 초에 뭐 스키장 간다던데. 배우면 되죠. 배우려고 하는 거지 뭘. 이게 잘 탄대요.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래. 하여튼 그래. 좋아. 서울대 가면 좋은 게 서울대 체육 수업이 억수로 좋거든요. 서울대 체육 수업이. 맞아요. 네. 그렇게 말씀해. 그래서 그 서울대 수업에 스키 수업이 있어요. 1학점짜리 스키 수업이 있어요. 근데 그거 뭐냐면 서울대생이면 체육 수업을 하나는 들어야 돼요. 졸업할 때까지 단 하나는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서울대 체육 수업이 너무 인기예요. 너무 좋아요. 즉 서울대가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 중에 하나가 체육 수업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 체육 수업이 수강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서울대에서 바뀌었더라. 2학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대. 1학년은 안 된대요. 네, 나 때는 안 그랬고 아무나 신청하면 됐었는데 이게 그 서울대 그 체육 수업이 너무 좋다는 게 입소문이 나서 그런가 애들이 너무 많이 신청해서 처리가 안 된다 봐. 그래서 지금은 2학년부터 체육 수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서울대 체육 수업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스포츠 종목에 대해서 거의 다 있거든요. 요트도 배울 수 있어요. 원하면 신청하면 다 강좌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스킨스쿠버 이런 거 다 있어요. 뭐 농구, 축구 이런 건 당연하고요. 진짜 생각지도 못한 뭐 골프 있어요. 골프도 승마 있어요. 승마 그거 없어요. 있어요. 폴로 있어요. 폴로. 만약에 자기가 요구하면 만들어줘요. 예, 만약에 요구하면 만들어줘요. 그래서 학생 수 몇 명, 왜냐면 거기는 체육교육과라고 하는 학과가 있기 때문에 담당 교수들이 다 있다고, 전공 교수들이 있다고. 그럼 자기 같은 사람들이 그 강좌 신청서에 몇 명 모시되면 다 만들어줘요. 정말이에요. 그 서울대에서 하는 최고 그 체육 수업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과목이 스키예요. 스키와 스노우보드예요. 스키 스노우보드를 신청하면 당연히
당연히 그 스키 스노우보드는 겨울에 열리겠죠. 네. 그래서 2학기 시작할 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오. 근데 2학기라고 해봐야 뭐 8월달, 9월달에 열리니까 스키를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월달, 그러니까 2학기 시작할 때 수강 신청을 하면 수업은 언제 듣느냐? 겨울방학. 그럼 그때까지 없다가. 예, 없다가 12월 달에 그 강원도에 있는 모 스키장을 빌려요. 예, 나 때는 어디 빌렸었냐면 피닉스 파크를 빌렸거든요. 피닉스 파크. 그래서 피닉스 파크의 한 슬로프를 서울대가 통으로 빌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주일 내내 스키만 타요. 일주일 내내 스키만 타요. 원리죠. 그러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그 스키 수업을 거의 매년 들었거든요. 매년. 대학원 가서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배웠어요. 엄청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나는 스노우보드를 굉장히 잘 타요. 굉장히 잘 타요. 그래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뭐 슬로프를 내려오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상관없나 하여튼 뭐 스노우보드를 굉장히 심하게 탔었어요. 하프파이프까지 타다가 말았어요. 그 뭐예요? 그래서 나는 그 스노우보드 초보자 강습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진짜 미친 듯이 탔어요. 그러니까 내 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가장 많이 탔던 게 바로 스노우보드예요. 그래서 스노우보드를 이제 진짜 많이 타서 스노우보드 진짜 좋아했는데 최근에 애석하게도 못 가보긴 했는데 여하튼 나중에 서울대 가면 꼭 체육 수업을 들으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서울대 간 제자들한테 항상 해주는 그 조언 중에 하나가 서울대 체육 수업을 꼭 들어라 라고 하는 게 있죠. 갑자기 스키니까 따라갔어. 알겠죠? 스케이트 그래. 보딩 하는 것도 있어요. 예, 강좌가 두 개 있어요. 뭐냐면 스키도 있고 스노우보드도 있어요. 그 스케이트 보딩 그 있잖아요. 그 스케이트 보딩 해가지고 저기 공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타고 하는 거. 아, X게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X게임도 만약에 신청하면 만들어줄걸요? 그러면 이제 어. 살짝 한 4, 50대 되시는 교수님이 나와서 이제 그 밑에 대학원생들이 주로 가르치죠. 그래서 실험실에 대학원생들이 보통 조교형들이 와서 이제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졸업할 때까지 거의 매년 안 들어도 되는데 일부러 학점 넘치게 일부러 계속 들었던 게 스키하고 골프예요. 스키하고 골프는 하고 수영. 와, 수영. 요 세 개를 그냥 학점 관계없이 계속 들었었어요. 계속. 그래서 체육 수업은 좋은 게 열심히만 들으면 무조건 A 나와요. 열심히 A 나오고 또 좋은 게 다른 과 학생들을 많이 알게 돼요. 그게 되게 좋아요. 그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다른 과 친구들을 사귀게 돼서 좋아서 그 서울대 가면은 그 체육 수업 꼭 들으세요. 아마 뭐 다른 종합대학에도 체육 수업이 다 있을 거예요. 있으면 다 찾아서 한번 들어봐요. 자, 보자. 자, 이게 뭐라고요? 최적소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X축으로 찔끔, Y축으로 찔끔, Z축으로 찔끔 움직일 때의 부피의 찔끔 변화하는 정도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원래 최적선은 3차원 중적분 기호이지만 실용적으로 미소 최적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네. 그것을 직교좌표계가 아니라 r 시타 파이의 극좌표계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명 과정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게 어디? 교재에 있는 그림 3입니다. 교재에 있는 그림 3을 쓱 보시면은 여러분 혹시 왜 수학 시간에 그 레디언이라는 개념 배운 적 있죠? 네. 그 레디언이라는 개념으로 길이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라디안. 레디언. 이렇게 돼 있고 이거 L은 문제에서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여기 돼 있는 거 이거.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레디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를 증명할 수 있는데 뭐 지금 뭐 수학 시간도 아니고 뭐 물리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내가 해볼 필요도 없고 그다음 화학 시험에서는 이걸 증명해라 그런 건 안 나와야겠죠? 그런 건 안 나오니까
어쨌건 최족소가 극적 표기계에서 1이 표현된다는 걸 외워. 알겠죠? 예? 뭐하라고? 뭐하라고? 암기. 외워. 왜? 이걸 활용한 기초적인 적분 과정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우선 저 직교적 표기에서 극적 표기로 이렇게 최족소가 변한다라는 것도 콕콕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고다. 또 줄게요. 네. 준아. 자, 변수 분리. 우선 첫 번째 수소 원자에 대한 고전 역학적 모델링. 자, 수소 원자를 아주 그냥 뉴턴 역학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수소 원자는 핵 몇 개 있어요? 수소 원자는 핵이 몇 개 있어요? 수소 원자는 핵이 몇 개 있어요? 한 개. 한 개. 전자도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그 핵 하나, 전자 하나를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짜잔. 자, 보이십니까? 이때 E 플러스는 뭐예요? E 플러스요. E 플러스는 뭐예요? 양성자. 바로 양성자의 전하량이죠. 네. 양성자 전하량은 전자 전하량이랑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E 플러스로 많이 표현을 하고, 그 다음 여기 Z는 뭐겠어요? Z. 개수. Z는 뭐겠어요? 바로 원자 번호겠죠. 자, 원자 번호는 누구의 개수? 양성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 개수죠. 그럼 양성자 하나 전하량이 E 플러스면 그럼 원자가 Z개가 있으면 ZE 플러스가 바로 뭐가 된다? 핵 전하량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ZE 플러스로 표현되는 게 바로 원자 핵의 전하량 표현이 될 거고, 전자 전하량은 이렇게 E 마이너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에서 전자까지 짜잔 거리를 R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의 위치 에너지 표현.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줄게요. 자, 이 위치 에너지 표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바로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게 자, 이런 수식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 쿨롱. 바로 쿨롱. 그래서 앞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몽창 상수고 R은 거리죠. 그렇죠? 거리고 얘는 두 입자의 전하량 곱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전하량 곱을 거리로 나누어 위치 에너지를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 요 위치 에너지는 오직 변수
R로 위치 에너지가 결정되죠. 맞나요? 맞죠? 그리고 재밌게도 요거 시타가 뭐였죠? 시타가 뭐였죠? 위도, 파이는 경도. 요거와 위치 에너지는 서로 어떻습니까? 관계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지금도 그 전자 한계 네, 지금 전자, 왜냐면 전체 제목이 뭐예요? 전자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이니까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전자가 하나뿐인 상황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 위치 에너지를 표현할 때 누구와 누구는 무관합니까? 위도와 경도는 수식하고 전혀 무관한 상황이라는 얘기인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오호라, 수소 원자의 파동 함수에서 거리와 시타 파이, 얘를 그냥 확 줄여서 R은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시타 파이는 묶어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거리와 방향이 서로 독립적이겠구나 라는 걸 저 예시에서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요 파동 함수에 대한 정말 드라마틱한 가정을 하게 되는데, 자, 요 파동 함수에 대한 변수는 이제 앞으로 뭐뭐뭐로 잡기로 했다고요? R 시타 파이. 바로 R 시타 파이, 거리와 위도와 경도로 잡기로 했는데, 이때 얘가 바로 짜잔 짜잔 요렇게 된다 라고 가정해 준 겁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수학적으로 증명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지금 이렇게 칠판에 써놓은 이것은 수학적으로 증명될까요? 안 될까요? 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 되겠죠? 증명이 안 됩니다. 어디까지는 뭐라고요? 가정. 그런데 이렇게 가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가정하지 않으면 슈레딩거 방정식이 풀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한 억지로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잠시만요. 꼭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 이 가정에서 이것의 의미가 뭐냐? 이런 식으로 두 부분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함수가 있건 수식이 있건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수리적인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입니까? 작아진다는 얘기입니까? 작아진다. 어떤 함수가 있건 뭐 수식이 있건 방정식이 있건 걔네들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수학적 부담이 확 줄어든다는 얘기죠. 맞죠? 예?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세 가지 변수들이 다 엮여 있는 게 아니고 거리 변수하고 방향 변수가 나뉘어져서 단순 인수분해로 표현. 인수분해란 얘기는 이 둘이가 그냥 단순 곱하기로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때 각 부분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외우셔야 되는데 R로 표현되는 이 부분은 영어 표현으로 radial 파트라고 하기도 하고 뭐 펑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방사상 부분 혹은 함수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두 번째 저 y 위도와 경도가 변수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angular part 혹은 angular function 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각 부분, 각 함수. 그래서 각각의 이름이 뭐라고요? radial part, angular part. 좋아. 됐죠? 네. 그래서 파동함수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이 가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변수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공부하게 될 원자 오비탈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걸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좋아.